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조 한자 공부의 왕도 19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부수한 날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라는 의미의 비부인데요. 이 비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한자로는 자기 자신, 즉 코라는 의미의 비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바로 코라는 의미의 비자가 되겠습니다. 코라는 의미의 비자인데요. 좀 복잡하죠. 코라는 의미의 냄새 맡는 그 코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코라는 의미의 비자가 되겠습니다. 냄새 맡는 코를 얘기하는 거죠. 비자가 들어가는 단어는 단어 수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는 많지 않습니다. 이, 비, 인후과 라고 하는 것은 머리 중에서 외부와 통하는 강, 구멍이 있는 기관을 치료하는 병원의 한 파트죠. 이는 귀를, 비는 코를, 인후는 목구멍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비강이라고 하는 것은 콧구멍을 비롯해서 냄새를 맡기 위해서 공기나 또는 그 냄새 물질이 통과하는 그 관을 얘기합니다. 아비규환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을 얘기합니다. 아비라는 지옥과 규환이라는 지옥을 합쳐놓은 말입니다. 비염이라고 하면 콧물이 흐르는 알러지성 그 질환을 얘기합니다. 비음이라고 하면 바람이 코를 통하면서 나는 소리를 얘기하고요. 한글 자음에서는 니은, 미음, 이응이 비음에 해당됩니다. 실제 이응은 초성일 때는 음가가 없고 받침일 때만 있죠. 비성이라고 하면 코가 막힌 듯한 소리, 우리가 허스키라는 소리하고 좀 비슷한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일반인들은 비성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비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비음이라는 말로 섞었습니다. 그래서 비음이 국어학적인 측면에서는 니은, 비음, 이응을 가리치는 콧소리다라는 말로 들리지만 그냥 일반인한테는 비음이라는 말이 비성이라는 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은 유자가 되겠는데요. 놀다 라는 의미의 유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놀다 라고 하는 것은 일거리가 없어서 노는, 즉 실업 상태가 아니고 레크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희를 하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놀다라는 말이 일 없이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는 말이 아니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유희 하면 recreation을 얘기합니다. 유흥이라고 하는 것은 신나게 놀다 라는 뜻인데요. 한국에서 유흥은 상대적으로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흥이라는 말 안에는 원래는 겉으로는 이게 신나게 놀다 그런 의미지만 내재적으로 술 마시며 하여튼 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유회라고 하는 것은 통상 학교에서 그 야외 학습 겸 나가는 것을 소풍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일반 회사라든지 기관, 단체 이런 데서 그 야유로 소풍을 가는 것을 야유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리되다라고 하는 것은 떨어져 나가서 홀로 떠다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세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위해서 후보자들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을 유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나 또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물 위에는 예를 들어서 각종 쓰레기들이 다 떠다닐 수 있죠. 그러나 이제 공기 중에는 쓰레기라기보다는 일종의 먼지가 떠다니기 때문에 부유물 그러면 떠다니는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면 일정한 거처를 두지 않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그러니까 풀밭을 찾아다니는 거죠. 천연적인 옮겨다니면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유린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짓밟고 탄압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휴지라고 하는 것은 땅 중에서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놀리는 땅을 얘기합니다. 이제 통상 그 큰 산에 있는 숲풀도 언뜻 볼 때는 유휴지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는 이제 유휴지라고 안 하고 통상 유휴지 그러면 나대지나 잡풀만 우거져서 아무 쓸데없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유람선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여기저기 그 유희를 하는 선박을 얘기합니다. 통상 우리가 크루즈라고 얘기를 하는 선박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크루즈에 대비해서 그 일반 이제 유람선은 뭐 몇 시간 또는 뭐 하루 이렇게 짧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제자가 되겠는데요. 임금이라는 의미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왕보다 한 단계 높은 왕이죠. 예를 들자면 실제 그 봉건 사이로 보면 왕은 이제 뭐 공작이라든지 이런 수준이고 이제 거기에서 왕이 이제 이 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임금이라는 제자인데 실제로는 글자 그대로의 임금이 아니고 통치자, 군주 정치의 통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황제 하면 이때의 제가 이제 제대로 쓰인 제죠. 그래서 emperor이라고 하는 거고, 왕 하면 k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제 하면 여자 황제란 뜻이고요. 대제 그러면 그 제국, 즉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고, 킹이 다스리는 나라를 왕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황제를 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가 다스리는 정부 또는 정치체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국주의는 제국하고는 조금 색깔이 다릅니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대 그 중국처럼 인근에 있는 그 약한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자기 나라에 복속시키면서 여러 나라를 하나의 정치체제 안에서 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를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와 왕, emperor과 king을 합친 말로 군주제의 최고 통치자를 얘기합니다. 옥황상제라고 하면 도교에서 하느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조금 얘기가 다르지만 옛날 초창기에 중국에서 가톨릭의 하나님을 상제라고 표현했습니다. 대영제국 하면 전 세계의 식민지를 거느리던 소위 해가 지지 않는다는 그 영국의 제국을 얘기합니다. 대한제국이라고 하면 조선말 고종이 설립한 제국, 즉 황제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종은 중간에 왕에서 황제로 바뀌죠. 그리고 현대 한반도의 나라의 명칭이 대한민국이죠.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이 대한제국에서. 즉 대한민국은 조선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고 대한제국의 후에, 단지 정치체제가 대한제국은 군주정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공화정을 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죠. 그러나 이름은 거기서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코에 해당하는 비자를 제외한 나머지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10개씩의 단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고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